여러분이 가는 밴드나 뭐 이런 데에서 괜히 웃기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막 퍼돌리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 박근혜 지지하고 이명박 지지하고 그런 꼬라지 본 적 있다, 손. 그지?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뭐 그러면 그것도 알아도 옛날에 게시판 시절에는요, 그런 사람이 와서 막 그런 시하고 글하고 올리잖아. 그러면 꼭 같이 2인 1조로 와. 퍼갑니다. 봤지? 퍼갑니다. 한패야. 좋은 글 퍼갑니다. 꼭 댓글 달잖아.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그지? 그거 다 한패야. 그래가지고 괜히 이렇게 그니까 아주 순진한 그 유저들을 낚는 걔네들의 전통적 수법이에요. 10년 넘은. 예. 10년 넘은 전통적 수법이야.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좋은 생각,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거야. 트위터에도 그랬다니까? 트위터에서도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때가 2011년이었냐? 언제였냐? 11년인가 12년인가? 하여튼 트위터에서 좋은 글 맨날 쓰고 그 팔로우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 근데 나한테 쌍욕을 한 거야. 나한테 막 쌍욕을 하니까 거기 막 근데 그 팔로워 중에 나한테 직접 팔로잉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지. 우리 방송 시청자들이. 그놈이 나한테 쌍욕을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나한테 막 해명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언제나 좋은 글을 올리시는. 그게 언제지?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랬다니까. 내가 정동영을 욕했을 땐가 천정배를 욕했을 땐가 그때 나한테 쌍욕을 완전히 무슨 연자 써가지고 쌍욕을 딱 트위터에다 쏜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나한테 이제 댓글을 다른 거 답글로 보낸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나한테 쓴 답글도 다 노출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놈이 이제 트위터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너무나 본색을 빨리 드러냈거나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망치 부인님한테 왜 이러냐고. 이분 이런 분 아니라고. 뭐하는 짓이냐 막 거기 사람들이 싸워줬어. 그리고 이제 그놈은 그 뒤로 그 자기 카톡을 삭제했더라고. 트윗을. 나한테만 간 줄 알았나봐. 이게 다 수법이에요. 평상시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이 오프 모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딱 안 하는 이유도 뭐냐. 오프 모임을 하면 꼭 따로 만나자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내가 5번을 했는데 5번 모임을 하고 뒤풀이 하자. 뒤풀이 하자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모임에 나가면 낚이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3번 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온 이유가 뭐겠어? 절대 밥 안 먹고 가서 사람들이랑 밥 안 먹고 그런 이유가 뭐겠냐고. 오프 모임 금지의 원칙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날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원래 내가 3번에 도착해서 원래 내 계획은 거기 도착해서 근처에 맛집을 막 보여주면서 먹방을 할 예정이었어. 근데 거기 이미 시청자들이 와 있더라고. 그러면 있는 시청자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뭐 먹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래서 내가 딱 그 먹방 일찍 도착해서 원래 먹방을 하려고 점심을 안 먹고 갔는데 내가 그 먹방 싹 안 해버렸잖아. 그리고 이제 방송을 쫙 하고 끝에도 막 먹고 가자는데 내가 끝까지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다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이게요, 사실 그래서 내가 참 외로워. 내가 참 외롭다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누구를 막 믿지를 못하고, 뭐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되는 이 나의 삶이 굉장히 고독해. 내가 되게 고독해가지고, 조선일보 기자는 나가. 조선일보 기자, 나가세요. 내가 판교 현장을 왜 가? 가면서 조선일보 기자 저거 강퇴 블랙시키고 어디 갔지?
아까 조선일보 기자가 있었는데, 어디 갔어? 조선일보 기자 나한테 판교 현장 오냐? 조선일보 기자가 나한테 왜 말을 시켜? 그리고 왜 팬이야? 누구 맘대로 팬이야? 꺼져! 자, 하여튼, 그래서, 근데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지는 거야. 이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오프 모임에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방은 원칙적으로 오프 모임 금지예요. 시청자들끼리 같이 전화번호 주고받고 같이 밥 먹는 거 절대 금지예요. 예. 왜 그러냐? 아니 그렇게 전화번호 돌린 사람들한테 오늘 아침에 카톡 돌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원천 봉쇄하는 거야. 독재자로 보여? 일단 나를 대통령을 만들어. 그러면 내가 너네 카톡하게 해줄게. 오프모임 하게 해줄게. 개인 방송에 와서 독재자는 나발 가서 박근혜 청와대에 가서 쓰고 와. 아무한테나 독재자래. 내가 대통령이야? 이 등신아? 내가 진짜 가만있어 보자. 또 얘네들은 내가 대통령인 줄 아나 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그 강퇴하고 블랙한 사람들 전부 다 독재자야? 그러면 아프리카에 강퇴 블랙 제도가 왜 있겠니? 지들이 개소리 한 건 생각을 안 하고 말이야. 어따 대고 독재야 독재는. 가서 박근혜랑 맞짱 떠. 그리고 오면 내가 너한테는 블랙 안 줄게. 됐지? 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랑 제가 소통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왜 그 떠도는 가령 이런 카톡이 돌아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저한테 되게 좋은 정보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카톡이 돌고 있어요. 이런 제보는 그런 개수를 보면 얘네들의 작업이 어느 정도구나.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주변에서 지금 여러분 단체 카톡이나 이런데 어떤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 어떤 내용의 카톡이 돌고 있다. 이런 걸 제보해 주는 건 내가 흐름을 읽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정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놈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인 거야. 그런 제보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계신 분들은 망치부인 방송을 직접 보면서 채팅창으로 정보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프리카의 채팅창에다가 글 쓰는 게 어려워. 그럴 때는 텔레그램으로 외국에 있는 상황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것도 저한테는 정보인 거예요. 내가 텔레그램을 공개한 이유는 뭐냐? 텔레그램으로 정보 교류하자는 얘기야. 무슨 인터넷상에 떠도는 좋은 글 이런 거 달라는 거 아니고. 예? 여러분은 좋은 글이라고 보내셨겠지만 그게 40명씩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난 40개의 좋은 글을 봐야 돼. 나 그런 걸 보면 안 좋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 안 좋아. 너무 바빠 죽겠는데 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왜 보내서 나의 시간을 뺐냐고. 뭔 말인지 알았지? 내가 참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래. 행운의 편지 꼴이지 뭐. 그리고요 인터넷상에 떠도는 무슨 좋은 글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여러분 카페나 이런 데서 작업하는 놈들 그런 정보는 내가 아주 주의 깊게 본다니까. 가령 뭐 주식 카페나 이런 데에서 활동을 안 하던 놈들이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내가 유의 깊게 봐요. 얘네들이 지금 어떤 작업을 시작했구나. 그런 용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텔레그램으로 막 개인 고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예? 여러분은 한 명인데 내가 이게 텔레그램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 텔레그램으로 여러분한테 물론 큰 고민이겠죠.
오죽 말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하겠어. 그치. 나도 이해는 해. 내가 그동안에 텔레그램 깔고 한 달은 내가 참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이제. 텔레그램으로 고민 상담하면 안 돼. 응? 뭔 얘기인지 알았지? 이게 다른 비서를 두고 비서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대신 읽어주고 거기서 나한테 써머리해서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전부 다 그거를 직접 읽는 거예요. 직접 읽고 답장을 쓰는 건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라든가 쓸데없는 얘기는 보내지 마세요. 진짜 부탁이야. 지금 텔레그램 친구가 1000명이 넘었어. 이제 못 세겠어. 1000몇백 명이야 텔레그램이. 근데 텔레그램 1000몇백 명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씩만 보내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내시는 내용은 정말 이렇게 꼭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이상한 정보 또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더라. 이런 건 중요한 정보야. 그리고 가령 이제 어떤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라는 거 얘기하면 내가 이제 대중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응? 근데 이제 그 좋은 글이라든가 인터넷 유머라든가 그런 거는 진짜 보내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인터넷 유머, 인터넷 좋은 글 이런 거 보낸 사람들 전부 다 차단할 거예요. 왜? 내가 이제까지 그런 사람들 보면 10중 8구 한두 명은 아닐 수도 있어. 10중 8구 작업맨들이야. 내가 며칠 전에 한 사람 딱 지적을 했는데 정말 이 10개의 글을 좋은 글을 퍼돌렸어. 근데 거기 하나가 딱 이상한 글이 퍼돌려 있는 거야. 망치 부인의 시원한 동영상과 부정개표 주장하는 사람 같이 묶어서 내가 분명히 지금 얘기합니다. 나의 방송하고 부정개표 주장하는 사람들의 방송하고 같이 엮어서 돌리지 마세요. 예? 망치부인 방송 주소하고 부정개표, 개표 부정 얘기하는 사람들을 영상하고 같이 돌리지 말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왜 개표 부정 얘기를 안 하는가? 지금 텔레그램 깐 다음에 계속 들어와. 왜 망치부인은 개표 부정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거야. 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느냐.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내가 왜 화난지 감이 오지. 응? 망치 부인이 왜 이렇게 막 오늘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지 막 감이 딱 오지. 그지? 응.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내가 왜 개표 부정에 빠지지 말라고, 수개표 주장자들한테 빠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망치 부인이 강력한 하나의 단일 야당을 만들자는 얘기를 할 때마다 꼭 그 얘기한 다음 날이면 개표 부정 얘기가 나와. 그지? 망치 부인이 정치개혁 이야기하고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민주당 안에서 필요한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그 다음날 꼭 개표 부정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치? 꼭 그러잖아. 지금의 정치개혁 문제, 그게 핵심이란 말이야.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정치개혁을 외치고 야당 통폐합을 외쳐야 되는데 그때 꼭 이 개표 부정 얘기가 그 다음 날이면 쫙 돌아. 김어준 옛날 방송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느낌이 와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정치개혁이야.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네트워크 정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어떤 방향을 딱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게 좀 분위기를 탈만하면 꼭 물타기로 개표 부정이 돌아. 자, 수개표 이제 개표 부정 얘기 한번 또 하고 갈게. 매일 언급 한 번씩 해줄게. 개표 부정 얘기를 하는데요.
개표 부정 논자들이 퍼뜨리는 자료들, 그 자료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요. 응? 해외에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알아두세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개표장에는 돈을 받고 각 야당, 모든 출마한 야당 후보별로 개표 참관인이 들어와요. 일당 받고 들어와. 그 사람들이 모든 야당에 개표 참관인이라는 게 있어. 그 개표 참관인이 그 개표장 위에 올라가요. 위에 올라가서 개표 현장 전체를 감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표가 박근혜로 가고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요. 각 정당별로 그것만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정당별로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표가 박근혜 표로 합산됐다, 그런 얘기가 불가능하다고. 매수하면 그 개표 참관인은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게 경쟁률이 엄청 세요. 일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당별로. 민주당은 그래 민주당 후보가 매수당했다, 진보정당들도 올라와. 진보정당 애들도 매수했겠어? 안 된다고. 말이 그게 안 된다고. 모든 선관위원을 매수하고 모든 개표 참관인을 매수하지 않으면 개표 부정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다음,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수개표를, 요즘에 그게 유행이지? 투표장에서 수개표를, 그 얘기 하잖아. 그죠? 그게 더 웃기는 거야.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강남에 이상한 투표용지 나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강남에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표가 막 여러 장으로 찍혀서 봉투에 나오잖아.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무슨 타워팰리스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투표소를 그 안에 따로 설치를 해준대. 근데 거기에 선관위 직원이 못 들어간다는 거야. 주민들끼리 알아서 투표할 때까지 나가라고 그런대. 그런 데서 투표 부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데서. 그래서 반드시 투표소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된다. 그 원칙을 어기지 못하게 해야 되고, 반드시 투표소는 그 투표 시간 내내 감시하는 걸로 보강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개표 현장에서 수개표? 지랄하네. 옛날에 이승만이가 3.15 부정선거할 때 수개표 했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야? 수개표가 안전하다고 누가 그랬어. 그게요, 여러분, 기계로 돌아가는 건 분류만 하는 거야. 기계로 분류만 해. 기계로는 분류만 하고 그 2번, 1번 같은 번호로 와서 그 돈 세는 기계로 표를 세는 거야. 지금도 개표의 수개표 과정이 거친다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기계가 구분 못하는, 이게 1번인지 2번인지 가운데 찍혀갖고 구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그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 자로 재서 몇 번인지 정해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개표 현장에서 개표 부정이라는 얘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 부정은 있었어요. 뭐?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개표 부정은 언제나,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그러니까 부정투표 있잖아. 부정투표. 가령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한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여러 장이 겹쳐 있어. 이거 부정투표야. 그지? 가령 1번을 찍은 투표용지가 이렇게 여러 장이 같이 접혀서 나와. 이거 부정투표잖아. 그지? 그거 부정투표야. 그러면 그런 여러 장이 나온 부정투표는 2012년에만 있었을까요? 항상 있었을까요? 항상 있어요. 이제까지 항상 있었어. 그런데 그런 부정투표라는 걸 알면서도 그 투표 결과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만약 이제 우리가 민주개혁을 다 정치개혁을 했어. 그래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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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민주세력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선거야. 압도적으로 우리가 막 이길 수 있는 선거야.
그런데 이 선거가 이 선거에서 자기네 당이 하나도 못 얻을 것 같아. 그러면 일부러 작심하고 어느 투표소에 들어가고 막 30장 부정투표를 막 넣어버렸어. 그래서 이 투표는 무효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일부러 부정투표를 몇 장을 넣어놓고 이 투표용지 때문에 이 투표는 무효다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부정투표는 항상 있지만 그런 잠깐만요. 어디가? 예. 판교 얘기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 기다려. 그래서 예. 이 부정투표는요. 언제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부정투표의 숫자가 당락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면 투표 무효를 안 한다고. 재선거를 안 한다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개표 부정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엑셀 파일의 날짜가 다르다. 엑셀 파일의 날짜가 다르다. 뭐 어느 구의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자료가 올라와 있다.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모든 투표소에 그 이상한 엑셀 자료가 있냐? 없다고. 걔네들이 몇 명 올린 이상한 구에만 있는 거지 나머지 모든 구에는 이상한 그런 자료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개표 부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개표에 부정이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수개표해야 된다. 그러면 더 지랄 난다고. 더 지랄 나는 거야. 지금 이게 해외에도 막 그 얘기가 도나봐요. 특히 막 텔레그램으로도 많이 도는 모양인데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언제나 부정투표는 있었어요. 언제나 부정투표는 있었지만 그 부정투표의 내용이 전체 당락에 영향을 못 미치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면 그 투표 결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거법이에요. 왜? 일부러 그 압도적으로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반대로 쟤네들이 압도적으로 야당이 이기는 선거를 몇 장의 부정선거로 무효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지금 이거 봐. 아주 내가 이 얘기하니까 막 다들 미친듯이 판교 얘기하고서 막 지금 말장난하고 있죠. 그지? 지금 내가 개표 부정 본방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방에서 막 미친놈들이 막 나와가지고 때로 지랄들 떨고 있어. 그지? 그쵸? 내가 지금 판교 얘기 안 하고 있잖아. 판교 얘기 안 하고 개표 부정의 논리적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데 막 판교 얘기로 지랄 연병을 하는 거야 지금 수십 명이 동시에. 그지? 지금 동시에 막 판교 얘기하고 막 엉뚱한 얘기로 막 걔 지랄 떠잖아. 왜? 이게 바로 댓글원이 퍼돌린 얘기야. 개표 부정 얘기가 댓글원에서 퍼돌리는 거라고. 일부러 계속 댓글 문제, 그 부정 개표 문제에 대해서 왜 언급하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지랄을 한다니까. 내가 별풍선을 얼마나 쐈는데 왜 개표 부정 얘기 안 하느냐. 이런 말을 우리는 못하지. 왜? 별풍선 얼마 쐈는지 다 기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팟캐스트에 가서 내가 후원을 끊겠다. 왜 개표 부정 얘기 안 하냐? 그리고 협박하면 개표 부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후원을 개별적으로 안 받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개표 부정을 왜 망치 부인이 언급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 개표 부정 얘기를 해봤자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고쳐서 뭐 하루 전날 다 알았다. 증명할 수 있냐고. 증명 못하잖아. 증명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는 건 뭐 때문이야? 진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세훈 무죄. 이건 선명하잖아. 원세훈 국정원 직원들과 민간 그 협조자들의 수천만 건 트윗.
국정원과 국방부와 온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부정선거한 거 그거 명백하잖아.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 안 하고 맨 개표 부정 얘기야, 씨발. 이 개새끼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원세훈 개표 부정 얘기에 대해서 집중할까봐 일부러 물타기 하는 거야. 앞으로 개표 부정 이야기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사람도 차단합니다. 내가 너무나 수천 명하고 이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려니까 이상한 놈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되겠어. 기준이야. 앞으로 개표 부정에 대해서 우리 채팅창에서 언급하거나 게시물을 올리거나 텔레그램으로 글을 올리면 무조건 차단이야. 블랙 차단. 아프리카 방송은 블랙. 그리고 텔레그램은 차단. 트위터도 차단. 논점을이기야, 논점을이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원세훈 무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에 우리 모두가 싸워야 되는 거야. 응? 왜 증명도 못할 컴퓨터로 조작 가능성, 씨발 가능성 증명을 해봐 그럼. 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증명된 게 없잖아. 아, 나 진짜 짜증나서. 나한테 아주 외국 시청자인데, 외국에서 보고 있는 시청자인데, 이 얘기를 보시라 그러면서 옛날 옛적 무슨 팟캐스트 방송을 갖다 보라 그러면서 왜 망치 부인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안 해. 씨발 또 한 번만 그래 보내봐라. 너 확 이름 까버릴 거야. 그 한인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게 네 이름 까버릴 거야. 또 한 번만 이거 개표 부정 얘기 보내봐 진짜. 실명 다 까버릴 거야 나 진짜. 자, 망치 부인 얘기하고 있는데 꼭 딴 얘기하자는 새끼들이 있어요. 블랙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면 채팅하지 마. 생방송 중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과 무관한 채팅할 거면 채팅하지 말라고. 생방송 중에 채팅은 망치 부인의 방송에 대해서 의견을 쓰라는 거지 딴 얘기하라고 채팅창 열어놓은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았어? 어?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됐냐고. 내가 주말 내내 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비가 오기 전이나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어. 내 주말 내내 이건 사람들이 미친 것 같더라니까. 너무너무 막 심각하게 막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보면 그런 내용이야. 돌아버리겠더라니까. 막 쉬지도 못하고 내 주말 내내 쉬지도 못하고 그런 막 하소연을 읽으면서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조카가 앞부분 한번 들어봐요. 내가 우리 딸한테 어떻게 시달림을 당했나. 응? 내가 정말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그렇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로 보낸 그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내가 너무나 막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오늘 방송 안 하고 튀려고 그랬어. 방송 안 하고 튀려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나마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 정도 된 거야.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 지인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시면서 저를 초청하시는 분들 차단할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느 날 카톡이 780개가 와 있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이었는데 780개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수백 명 단체 카톡에 날 불렀어. 앞으로 그런 짓 하면 차단할 거야. 알았죠? 읽어보면 누구님 뭐는 어디서 만나요? 누구 결혼식은 언제예요? 우리 제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삽시다. 님들이 망치 부인이라면 님들이 망치 부인이라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면 님의 단체 카톡은 매우 중요했겠죠.
그러나 님 같은 분이 다 자기 모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다들 자기네 단체 카톡에 날 불러. 앞으로는 모두 차단할 거야. 알았죠? 절대 텔레그램으로 단체 텔레그램, 단체 텔레그램 사람들 여러 명이랑 나 부르고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나 여기 혈관 쓴 거 보이지? 나 중풍 걸릴 뻔했어.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또 초대하더라? 내가 죄송하다. 나는 단체 텔레그램 안 합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또 불렀더라고. 그럼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음에 또 날 그런데 부르면 실명 공개할 거야. 알았지?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래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몇 가지도 있었어요. 망치부인님, 민주주의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건강은 필수, 가정의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불량감자. 이러면서 본인이 직접 만드신 향초와 예쁜 포장을 직접 하셔서 보내주신 불량감자님, 원주에서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에 망치부인님, 대전 길거리 수다방에서 직접 뵐 수 있는 영광을 가졌던 누구누구입니다. 장성, 대전, 천안 세 가족이 모였던 거 기억하시려나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같이 보러 오셨던 분이야. 장성에서 저 혼자 자연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망부님의 이게 이제 블로그.네이버.com FHDLQPDL이라는 자연배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망부님의 사회적 기업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농촌에서 그 시작과 확산이 가장 쉬우면서도 한편 가장 힘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들의 경우는 대대로 지어온 자신들의 땅을 도시민에게 팔고 다시 그 땅에서 임대료를 내며 농사를 짓는 일이 쥐불 놓는 것처럼 번져가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예, 현대판 소장농이죠. 온 뼈가 삭아내리도록 땀 흘린 대가를 한숨이 아닌 웃음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망부님께서 목숨 걸고 알려주시는 진실, 그 진정성에 벅찬 감동을 받고 내 주변에 전파해야 되는 임무가 저에게 주어짐을 깨닫고 그리 해가고 있습니다. 제 소신껏 지은 배, 성장 촉진제 쓰지 않고 올해는 퇴비도 없이 작년에 썩은 배와 나뭇가지 분쇄로 새로운 시도를 한 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늘 지금처럼 강하고 씩씩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배는 아니지만 작고 흠집 있는 배를 나눠드릴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 쪽에는 이런 농산물이 더 귀하게 여겨질 테니까요. 전 아프리카 TV를 모바일로만 봅니다. 메일 같은 거는 볼 수 없어서요. 늘 건강하시고 새로운 꿈을 이루시길, 그러면서 가로 열고 대선 후보 정가 14번 되란 얘기죠. 예, 기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신 우리 자연배 과수원 지기님, 여러분 혹시 동네에 여러분들이 지역 봉사활동 같은 거 하시면서,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렇게 상처난 배들을 누구를 이렇게 참 주는 게 참 미안해. 이게 농사 지은 마음은 이 상처난 배가 너무 아깝잖아. 맛은 좋은데 겉모습이 작고 이렇게 상처가 나서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가령 제가 누구한테 준다. 그럼 받는 분은 그 못생긴 그걸 받으면서 왠지 저한테 무시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눠드릴 수가 없는데, 보통은 그래서 배농사 지으시는 분이 배즙을 만들어요. 배즙을 만드시는 이유가 그 상처난 부분들 도려내고 배를 갈아서 배즙을 만드시면 그걸 또 판매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상처난 배를 어디 나눠주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저는 아는 데가 없고, 제가 사실 어디 나눠줄까 하면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산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줄까? 걔네들일수록 이쁜 배를 주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배를 어디다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차라리 배즙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해드립니다. 상처나고 벌레 먹은 게 더 맛있어요. 근데 내가 먹는 건 몰라도 남을 주는 건 좀 그렇잖아. 예. 그 받아서 처리하실 분 있으세요? 받아서 어디 나눠주실 곳이 있다. 그런 분들은요,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이분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예. 아니면, 아니야. 그 문자로 그런 상처난 배를 쓸 때가 있다. 상처난 배를 그 자신이 받아서 어디 사용할 때가 있다 싶으신 분은요,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문자 번호를 이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한테 배를 얻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마 운반비는 여러분이 내셔야 될 거예요. 운반비는 여러분이 내시고 그 배를 받아서 좋은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예, 문자 망치부인의 방송국 전화로 문자 주세요. 예, 망치부인의 방송국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분한테 토스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일에 쓰시고요. 만약에 그리고 닉네임을 꼭 밝혀주세요. 제가 모르는 닉네임이면 연결 안 할 겁니다. 예. 자, 그 망치부인의 방송국 전화기는요, 010-2294-2016, 2294-2016.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텔레그램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망치부인의 방송 전화기를 어떻게 저장해야 되냐면, 플러스를 앞에 넣고 82, 2294-2016. 82가 우리 나라 번호야. 국가번호 82. 그 다음에 010에서 0 빼고 10. 그리고 2294-2016. 이 번호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분이 여러분 전화기에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다운받으시면 저의 번호가 텔레그램에 뜰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받아서 배즙 만들려고 하신다. 하여튼 연락을 주세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그렇게 배즙 만드시고 이런 용이 아니라 가령 누구 좋은데 쓰시는 거 자기가 그냥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목적으로 가령 어린이 아이들 공부방에서 깎아주시겠다라든가 실제로 깎아주는 그런데 계실 수 있잖아. 노인정에서 깎아드리겠다. 아니면 아이들 공부방에 깎아주겠다. 이런 사람들 그런 걸 원하는 거지. 받아갖고 배즙으로 만들어 먹으려고. 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분이 만들어 드시면 되지. 그걸 왜 널 줘? 나 진짜. 근데 노인정에 드리기에 상처가 많이 나서 깎아드려야 된다 이거지. 네. 우리 결이마미님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도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예.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님의 이런 용도로 쓰시겠답니다 하면서 이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배는 넘어갈게요. 예. 배 이야기는 넘어가고 다음 편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로 시작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졌네요. 여기는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저 장식물이 왔어요. 보일래나? 예.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저는 17살 아들을 둔 40대 주부입니다. 터키에 온 지 어느새 8년이 되었네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쯤에 나왔는데 사실 저는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늘 보수였답니다. 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진짜 터키. 예전에 학생운동을 하는 친구들의 외침도 나와는 상관없는 소리로 치부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요. 제 할머니께서 평생을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니들은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이제 생존이 보장되고 먹고 살만하니 남북교류 어쩌고 하는데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고 무슨 짓을 했는데 반평생을 공산당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셨지요.
우리 세대의 대부분이 그러하듯 저 역시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국가의 질서를 무시한 임수경을 욕했고 버릇없는 이정희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6일 그렇게 살아온 저의 대한민국이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심장이 떨리고 어찌나 눈물이 흐르던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한 지인의 권유로 듣게 된 망치부인의 방송. 제가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 모두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고 거짓이었던 걸 알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속여온 그 누군가보다 바보처럼 속아온 내 자신에 대한 분노. 그 뒤로 제 삶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안 보고 종편 뉴스도 안 보고 무엇보다 더 이상 아들에게 공부해라 잔소리를 하지 않는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들 고마워 사랑해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얼른 자자. 처음엔 왜 그래 엄마 그게 더 무서워 하던 아들이 이제는 응답을 해옵니다. 엄마 사랑해 난 정말 부모님 복이 있나 봐요. 이렇게 이제 아들이 얘기하나 봐. 요즘은 저녁마다 1시간씩 가족이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고 오늘 하루가 무사했음에 감사하고 망부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눈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그날 이후로 광화문 광장에 가 있답니다. 바닥을 쳐야 비로소 떠오를 수 있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함께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 매일 목청껏 소리 높여 외치는 망부님을 보며 오늘도 위안을 얻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망부님과 함께 희망을 꿈꾸고 기도하며 걷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뿐이라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세월호의 어린 영혼들을 기억하며 이스탄불에서 누구누구 엄마라고 보내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좋은 편지도 받아. 좋은 편지도 받긴 받는데 수백 통의 이상한 텔레그램 끝에 이런 좋은 편지를 3통 받았어. 네. 자,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어떤 분이 텔레그램으로 편지를 보내오셨어. 무슨 얘기냐면, 예. 아들이 그 편의점을 하신대. 아들이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맨날 아들이 버릇처럼 편의점 주인들이 몇 명 더 자살을 해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방송한 것 중에 편의점은 가격이 비싸니까 카드 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님이 충격 먹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제발 그 편의점에서도 이 소액 카드 결제하지 말아달라고. 예. 편의점에서 막 500원, 1000원도 카드 결제를 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정말 죽고 싶대. 이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죽고 싶으시대요. 500원, 300원도 그 카드를 쓴다는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 누가 그러겠어? 그랬는데 내가 이제 지갑을 안 갖고 주머니가 없이 밖에 나갔는데 그 10,000원짜리가 주머니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물을 샀어. 물을 샀는데 이 물이 이게 무슨 700원인가 하더라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9,700원이 잔돈으로 거스름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딱 마음속에 이래서 사람들이 카드를 쓰는구나. 거스름돈 귀찮아서. 그래서 아주 작은 소액의 카드를 쓰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나 나는 돈 내고 거스름돈 받았어요. 예. 죽고 싶대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잔돈을 갖고 다녀야 돼. 잔돈을 이렇게 잔돈 주머니. 나도 이렇게 잔돈 주머니 갖고 다녀요. 그날은 내가 야외 방송 가면서 짐을 줄여야 되니까 내가 안 갖고 다녀. 평상시에는 잔돈 주머니를 갖고 다녀. 그래서 이 잔돈 주머니에 그 잔돈으로 한 2,000원 정도 500원짜리 몇 개, 뭐 100원짜리 몇 개에서 갖고 다니면 그러면 이렇게 그 2,000원 미만은 이런 거 내면 되잖아. 동전 지갑 갖고 다니는 거를 생활화해서 그 불쌍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립시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여러분이 동전 지갑을 가지고 다녀서 정말 이 자살하고 싶은 편의점 주인들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적선하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야. 이게 이 해탈할 수 있는, 혹은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뭔 말인지 알았죠? 10,000원 이하는 카드 결제하지 맙시다. 10,000원 이하는 카드 결제하지 말고, 예. 사실 10,000원도 그 수수료를 떼고 나면 이익이 얼마 안 남는데. 그니까, 그 옛날에는 10,000원이었다면, 지금은 한 20,000원? 20,000원 밑에는 현찰 내고, 20,000원 넘으면 카드 씁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살려야지. 죽고 싶다는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 예. 그 동네 가게에서는 웬만하면 그 현찰 거래를 하자. 동네 작은 점포들은. 큰 마트나 이런 뭐 SSM 이런 데 가서는 카드를 써도 동네 가게나 그 골목시장 이런 데서는 우리가 카드 쓰지 말고 현찰 쓰기 운동을 합시다. 물론 20,000원 넘어가면 카드 쓰셔도 돼요. 예. 체크카드는 쓰지 말자. 예, 이 체크카드는 여러분 통장에선 바로 돈을 빼갖고 이 금융사에서 여신사라 그러든가? 그런 놈들이 이주일을 지네가 굴린대. 그래서 지네 이자를 챙긴다는 거야. 한 달에 절반치의 이자를 챙기고 그 주인에게는 그 점포 주인에게는 2주 뒤에 돈을 입금한대요. 그래놓고 수수료는 띄고. 그러니까 체크카드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가서 동네 편의점도 마찬가지야. 체크카드 쓰지 말고, 그 다음에 20,000원 밑에는 신용카드 쓰지 말고, 그리고 동네 골목시장에서는 웬만하면 현찰 거래하자. 예. 그리고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요, 신용 등급이 내려간대요. 신용카드를 쓰고 그걸 잘 갚는 게 신용유지에 도움이 되지, 체크카드만 다 쓰고 신용카드를 전혀 안 쓰면 신용이 저하된대. 나 아주 웃긴 얘기 들었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더만. 그러니까 그 체크카드에, 예, 체크카드가 이게 은행 좋은 거다. 이게 뭐 무슨 영세 자영업자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체크카드가요, 영세 자영업자가 좋거나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체크카드를 쓰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보름 동안 돈은 굴릴 수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체크카드는요,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20,000원 밑은 현찰 쓰고, 그 다음 20,000원 이상은 신용카드 쓰자. 예. 체크카드, 근데 이 신용카드를 정말 절제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체크카드를 쓰는 거야. 신용카드로 내가 한번 인생 쓴맛 봤다. 신용불량자 돼봤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체크카드로 내 통장 안에 있는 만큼만 쓰는 거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체크카드는 뭐 우리 경제에 도움되는 거 아니야. 영세 자영업자들 경제에 도움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서부터, 이런 작은 실천 하나에서부터 우리 서민들끼리 서로 돕고 살자고. 서민들끼리 돕고 삽시다. 그래서 골목 시장에서는 카드 웬만하면 쓰지 말고 20,000원 밑에는 현찰 쓰자. 예. 편의점 포함 동네 시장에서는 20,000원 밑에는 현찰 쓰자라는 거. 자, 다음 이야기. 전국 순회 일정인데요. 전국 순회 일정. 제가 이제 지난주에 2번 갔다 왔잖아요. 3번 한 번, 원주 한 번. 내가 3번 한 번, 원주 한 번 갔다 와서 주말을 푹 쉬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주말에 쉬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주에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갈 거예요. 내가 이렇게 3번 갈라 했다가 한 번만 가기로 했어. 그럼 이제 한 번을 가는데, 제가 24일 날 이태원을 가기로 했잖아요. 네. 24일 날 이태원을 가기로 했는데, 혹시 이태원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지금 이태원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세요? 이태원 시청자님이 그날 이태원 한번 오세요. 그런 다음에 그 뒤로 안 왔어. 그 뒤로 안 나타나. 내가 외국인을 2명 이상 동원해야 된다 이랬더니, 그랬더니만 그분이 안 나타나. 이태원 시청자님이. 그래서 이 이태원에서 생방송 할 때는 적어도 외국인이 2명 이상은 출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외국인을 섭외하라는 말에 그분이 사라졌어. 그래서 24일 날 이태원 가기로 한 일정은 취소합니다. 예.
그 외국인이 많으면 뭐해. 방송에 나와야 말이지. 그리고 외국인이 왔어. 그런데 막 영어만 해. 알아들어? 되긴 안 하나? 못 알아듣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질문은 또 영어로 떠듬떠듬 할 수 있어. 걔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어. 그러니까 이태원 수다방은 뭐가 필요하냐? 동시 통역해줄 분이 있어야 돼. 동시 통역해줄 분이 있어야 가는 거고, 그 다음 외국인 출연자가 2명 이상 확보돼야 가는 거야. 그래서 이태원 수다방은 취소. 예. 이태원 수다방은 취소하고, 제가 왜 이번에 전국 순회를 했냐. 내가 2012년에 그 구속될 때 법조인 12명이 이런 걸로 구속되면 신문 나요. 그러면서 막 비웃었잖아. 내가 틀림없이 이거 법정 구속될 것 같은데 했더니 막 웃으면서 이런 걸로 법정 구속되면 신문 나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막 날 비웃었어. 법정 구속됐고 신문 났다. 모든 법조인이 비웃으면서 이런 걸로 구속시키면 그거 신문 나는 일이라고,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다 그래놓고 나 구속됐고 신문 났어. 그래서 내가 그때도 누명 쓰고 내가 구속됐잖아. 너무나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내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전국 순회를 한 목적이 혹시 이번에도 구속될 수 있다. 왜냐? 2012년에도 전혀 말도 안 되는 걸로 구속이 됐었어.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던 말을 듣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은 말로 오해할 수 있다고. 잘 들어. 내가 B의 바지가 찢어졌다는 얘기를 했어.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고 그 와중에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고 들려요? 내가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고 그 와중에 B의 바지가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어. 내가 지지자라는 표현을 왜 했겠어? 그게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판사가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에 해당해서 법정 구속. 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구속됐어. 내가 구속된 이유가 그거야.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싸웠는데 B의 바지가 찢어졌다. 이 말을 듣고 시청자들은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는데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서 나를 구속한다고. 그래서 나 8개월 법정 구속됐어. 8개월 징역형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8개월 징역형을 받았다니까 내가. 기가 막히죠? 그래놓고 원세훈이는 수천만 건 거짓말했는데 무죄 준 거야. 아니,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안 했잖아.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판결의 원칙이 있어요. 법 해석을 미루어 짐작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법 해석을 미루어 짐작하면 안 되고 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판결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잡아놓은 판사는 그 원칙을 어긴 거야. 그 사람이 금방 판사 그만두려는 사람이었대. 막판에 누구누구랑 합의했나봐. 그래서 내가 구속됐던 거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2심에서 풀려났잖아. 그게 A가 나를 고소했기 때문이야. 자기의 명예를, 자기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는데, 내가 자기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날 고소해서 내가 그 법정 구속이 됐는데, 나를 2심에서 풀어주면서, 내가 한 말이 허위사실이라는 걸 검사가 증명해내질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 모두가 사실이다. 내가 한 말이 허위사실이라는 걸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는 무죄다. 그리고 날 풀어줬어. 내가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내가 또 구속될 수 있잖아. 이번에도 이 판례기 때문에 내가 어느 판례에 걸릴지 알아. 그러니까 또 구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구속되지 않도록, 아니, 구속되기 전에 전국을 순회하겠다. 그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가 11월 4일 날 군대를 가는데 그 전에 내가 이제 한 바퀴를 돌 생각을 해가지고 돌다가 이제 대구를 가야 됐는데 대구 일정이 이제 어그러졌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는 24일 날 대구를 갈라 그랬어 또. 24일 날 대구를 갈까 그랬더니 대구 시청자들이 평일이라서 못 온다고 막 그렇게 채팅창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는 포기하고 대구는 이번 시즌에서는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쌍교 오빠가 왔으면 뭐 저기 19일이나 26일에 일요일 날로 이렇게 가는 날짜를 잡아봤을 텐데 쌍교 오빠가 지난주에 또 못 왔잖아. 그래서 우리 조카가 군대 가기 전에 대구를 가는 일정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는 이번 시즌에서는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그 대구를 포기하고 이태원 수다방은 외국인이 섭외가 안 돼서 포기하고 그래서 부산은 정해져 있어요. 부산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 그거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 강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 부산은 수요일인데 부산역에 부산일보 강당? 예. 부산역에 부산일보 강당이 있대요. 그거 무슨 포스터가 있던데. 그 부산일보에서 포스터를 또 만들었어. 내가 민망해가지고 그거 만들지 마시라 그랬는데 그 만들어갖고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거 어딨더라? 우리 자료실이 어디 있던데? 자료실이 아니라 사진 자료실인가? 사진 자료실에도 없고 사진 게시판에 있나? 여기 있다. 사진 게시판. 이제 이게 부산 지하철 노조에서 만든 포스터래요. 이게 부산 지하철 노조에 이렇게 메인 화면에 걸려있대. 팝업으로. 망치부인 대중 강연회 뉴스 바로 보기. 그래서 10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부산일보 대강당 10층에서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오는 거야. 부산 지하철 노조가 일반 대중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같이 이렇게 좋은 연사들을 데려다가 강연하게 하고 그걸 듣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이게 부산 지하철 노조 팝업 뜰 때까지 내가 안 믿었어. 이분이 진짜 지하철 노조인지 어떻게 알지?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를 못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어요. 네. 그래서 부산 진역이야? 그 부산일보가 어딨어요? 부산일보? 부산일보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부산 진역. 근데 왜 부산역에다가 집회 신고를 하신다 그랬지? 그럼 부산 진역하고 부산역하고 많이 틀려요? 지하철 부산 진역. 부산 진역하고 부산역하고 많이 멀어요? 바로 옆. 가까워요. 안 멀어요. 전철 한 정거장? 전철 두 정거장? 지하철 두 코스? 그러니까 지하철 두 정거장. 그러면 부산 진역 지하철역에서 할까요? 부산역 말고? 부산역하고 부산 진역하고 길거리에는 사람이 누가 더 많아? 부산 진역이랑 부산역이랑 둘 중에 어디에 사람이 더 많아요? 비슷해? 부산역이 더 많다. 부산역이 더 많다. 그러면 부산역에서 한 2시간 하고 4시에 도착해서 6시까지 2시간 하고 목을 잠깐 쉬면서 이동을 해서 7시부터 9시까지 강연하기. 예.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목을 좀 쉬어야 또 강연을 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 7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7시부터 9시까지는 그날 저녁 때 요즘 춥잖아. 강당이니까 아무나 다 와도 돼. 이거 우리 망치부인 시청자들 다 오셔도 된대요. 이게 원래 그냥 부산 지역의 시민들 초청 강연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오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 이게 마지막 강연이야, 이번 시즌. 내가 이제 우리 조카 군대 가기 전에 한 바퀴 다 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더 없어. 이게 마지막 지방 방송이야. 29일이 마지막 지방 방송. 그리고 수요일이야, 평일. 그래서 과연 얼마나 오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10월 29일이 마지막 지역 순회 마지막으로, 예, 그 29일 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번에 그러면 충청도 지역에 대전 한번 갔었고, 대전 충청 지역에 대전, 강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가면 경상권도 가는 거죠, 영남. 호남을 한 번도 안 간 게 돼. 서울에서 했잖아요, 2번이나. 아니, 한 번 했나?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예. 그래서, 호남을 가야 되는데, 호남은 아무래도, 이게 내가 24일이 평일이야. 평일이면, 사람이 아무래도 많은 도시, 좀 사람이 많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호남 중에서. 호남 중에서도 좀 평일 저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김해 봉하마을이 호남이냐? 예. 광주 금남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근데 가보니까 거의 없던데? 예. 충장로가 3번 느낌? 전주 한옥마을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가? 별로 없던데. 전주에 사람 별로 없어. 내가 가봐서 알아. 근데 광주에 터미널에서 하면, 또 사유지라고, 예, 사유지라고 막, 나가라 그러지 않겠어? 광주 충장로 우체국? 광천 터미널이 어디 있는 거야? 어느 도시? 예. 광천 터미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광주 서구.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번 시즌에 이번 주에 한 번 광주를 가고 이번 주에 한번 광주를 가고 다음 주에 부산을 가면서 이 전국 순회 1차를 마칠게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광주, 다음 주에 부산으로 마무리. 예.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31일 날 하루 정도 더 갈 수 있는데 그날이 또 월말이잖아. 월말이라서 결산 처리하시느라고 또 못 움직이신다고 막 그러셔갖고 31일 날 하루 정도 더 할 수 있지만 그냥 포기하고 그냥 29일 부산역으로 마무리할게요. 예. 이번 주에는 광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광주,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부산. 네. 예. 자,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로 가는데 광주 어디가 사람이 제일 많은지, 예, 지나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여러분이 광주엔 지하철 있나요? 광주에 지하철 없죠? 이태원은요, 외국인을 섭외하시기로 하신 분이 연락이 끊겼어. 외국인을 섭외하기로 한 분이 연락이 끊겨가지고 이태원은 취소. 만약에 그분이 이 방송 듣고 다시 연락을 해오시면 31일에 예, 지하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태원 시청자분이 지금 계시면 31일 날 그날 혹시 이태원 방송이 가능한지, 예, 이태원 시청자분이 다시 접속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태원 얘기는 이태원 없던 일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광주,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부산.
둘 다 오래 걸려. 운전해서 가면, 그러니까 나 혼자 가면 KTX가 편한데, 이게 이제 짐을 들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뭐 안경낀 사원님이랑 같이 가면, 그 KTX보다는 운전을 해서 가야 되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안경낀 사원님이 광주도 가실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혹시 누가 같이 가면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아무도 안 가면 나 혼자서 KTX로 가고, 예. 판교 얘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기다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죠? 24일 광주, 29일 부산 써봅시다. 예. 써봐. 대구는 내가 이제 그 나침박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갈라 그랬는데 나침박이 같이 가자 그랬잖아. 근데 나침박이 금요일은 안 돼.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 11월 1일 날 갈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내가 중요한 그 친척 결혼식이 있고,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1일 날은 세월호 집회가 있어. 그래서 세월호 집회에 있는데 내가 가서 시청자를 분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은 못 그래서 대구 날짜가 안 맞아갖고, 내가 그냥 이번 주 24일 날 대구를 갈라 그랬어. 대구를 가려고 했는데, 대구 시청자분들이 나침박이랑 같이 와라.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평일이라 못 온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대구는, 이번 시즌에서는 대구는 포기하고, 대구랑 전북은 포기하고, 광주, 부산으로, 예. 광주, 부산으로 이번에는 가기로 했어요. 예. 방송이 왜 끊겨요? 여러분, 방송이 안 나오면 일단 나갔다 오세요. 지금 보니까 몇 명 나갔나봐. 이게 지금 본방이 꽉 차가지고, 막 이렇게 튕겨 나가고 있나봐요. 예. 지난번에 광주 그 터미널에서 방송했는데,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사유지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예. 광주에서 내가 그때 터미널 안에서 방송했는데, 사유지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때 나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이 와가지고 왜 나가라고 그러냐고, 이유를 찬찬히 설명해봐라. 그러니까 직원이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광주 방송을 끝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터미널이 사유지예요. 그래서 그 터미널에서 방송 못해. 근데 이제 그 광주 터미널에서 내가 방송을 막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 직원이 와서 사유지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한테 이제 막 쫙 무슨 경비복 입고 무전기 들고 왔고 나한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이 전혀 안 듣고 막 딴 데서 놀고 계시던 분들이 우르르 몰려오시더라고.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런지 찬찬히 설명을 해봐. 여기서 방송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찬찬히 설명해봐. 그러니까 직원이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끝까지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직원이 그 뒤에 얼마나 놀랬겠어. 예. 그 뒤에 굉장히 많이 놀랬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광주 시민들이 내 말은 이제 워낙 다 아는 얘기가 들적도 안 하고 막 놀다가, 나한테 방송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뭔데? 뭔데, 시방? 그러면서 찬찬히 설명을 해봐. 왜 방송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확 가버렸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광주에 경비하시는 분한테 그때처럼 공포감을 조성할 수 없어서 광주 길거리 어디가 좋은지, 네, 밝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을 우리 게시판에다 한번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광주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지금 이 시간 정도에 많이 있는 곳을 지금 찍어가지고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유동인구, 그러니까 오늘은 방송 봐야 되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 사진 찍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들 중에서 하나 고를게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 이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돼. 내가 원주 방송이 되게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주는 정말 전혀 날 모르는 사람이, 아프리카도 모르고 망치부인도 모르는 사람이 그 망치부인이 거기서 방송하기 신기하잖아. 서서 많이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주 터미널 근처니까 워낙 사람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생전 처음으로 뭐 이상한 걸 하니까 막 와서 되게 신기하게 구경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 대전 충청 대전 갔을 때 오셨어야지. 그 뭐 천안을 따로 오라고 그래. 당신이 대전으로 왔었어야지. 그래서 원주에 정말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나를 보고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원주에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예. 가면서 보자. 그 우리 안경 끼너님이 원주만 올렸나? 그 우리 안경 끼너님이 저기는 안 했나? 3번? 3번은 안 올렸어요? 3번도 올렸을 것 같은데? 우리 왜 안 될까? 망치 무인방. 내 방송국이 멈췄어, 지금. 뭔 일 있어요? 방송국에 안 들어가죠? 무슨 일이지? 지금 아프리카 오류 떴어요? 아프리카 지금 오류야? 내 방송국에 못 들어가겠어. 디도스 공격받나? 내 방송국 지금 들어가졌어요, 간신히. 자료실에 올리고 가만있어 보자. 닉네임. 오늘 지금 자꾸 버퍼 있고 상태가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진짜 무슨 문제가 있네. 공격이 막 들어오나 봐. 지금 이제 이게 아프리카 내 방송을 지난 이게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일어나? 이게 업데이트 한 다음에 일어나 보다. 지난 토요일날 막 시청하기가 깨져버리고 그랬잖아요. 아니야, 지금 CPU 사용량도 꽤 높게 나오고 있고. 가만있어 보자. 내가 트래픽을 봐야 되겠다. 아유, 그거 적어놓은 걸 또 어디다 치웠어. 트래픽 측정하는 거.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순간순간, 예, 지금 이제 순간순간 뭐라 그러나, 트래픽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아.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지역 일정 잡았고, 24일 광주, 29일 부산. 뭐요? 예, 24일 광주, 그 다음에 29일 부산 일정 잡았고요. 불타는 10미닛 한번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판교 사고 이야기 할게요. 예. 판교 사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불타는 10미닛. 아직 추천 안 하신 분 누구실까나? 지금 추천해주신 2,400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을 참 예쁘게 찍어주시는 것 같아. 안경 끼는 언님이 사진을 참 근사하게 찍어주시는 것 같아.
하는 체제, 이걸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열어봤다? 이거 헌법 위배예요. 헌법은 반드시 뭘 거쳐야 돼? 국민 투표를 거쳐야 돼. 그래서 헌법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노동 3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날 우리 안경 낀 화원님이 반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 추웠던 거야. 그래갖고 병이 났네? 병이 나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대충했다고. 이 산본이, 지금 3번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이 몸이 좀 안 좋아갖고 그냥 대충 했어요 이러면서 올리신 영상이었어요. 이제 24일날 광주, 그리고 29일날, 근데 보니까 이 안경 낀 화원님이 만든 영상이 실제보다 좀 멋있는 것 같아. 그죠? 내 실물보다 영상을 좀 멋있게 뽑아주는 것 같아. 광고하면 잘하시겠어. 그 안경 낀 화원님이 만든 영상 속에 있는 내가 되게 멋있어 보여. 실제보다 멋있게 찍어줘서 고마워요. 네. 그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되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 야, 이 안경 낀 화원 무서운 사람이야. 예, 이런 사람이 건전한 정신을 갖고 계속 우리 편이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잘못 넘어가면 쟤네들의 이 종편의 거두가 될 수도 있어. 꼭 붙들어야 돼, 우리 쪽으로.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진짜 이야기 넘어갈게요.
우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갤럭시 뭐 노트 4인가? 이번에 삼성 신제품이 뭐예요? 갤노트 4? 뭐 이게 나왔다면서요? 그게 외국에서 몇 달러? 299달러. 우리 돈으로 한 뭐 30만원 돈이야. 3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이폰 6. 아이폰 6는 얼마일까요? 똑같이 299달러.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삼성 갤럭시 얼마? 86만원. 아이폰 6 96만원에 판대요. 이유가 뭐야? 아니 외국에서 30만원짜리 전화기를 우리나라에서 왜 90만원에 96만원, 100만원에 왜 파는 건데? 그 이유가 뭐야? 3배로 파는 거 3배로, 3배 넘게. 아이폰 6가 96만원, 299달러고, 아이폰 6 플러스가 399달러래요. 그럼 40만원이야. 30만원, 40만원짜리를 왜 96만원, 110만원에 파는 거냐고. 이거 나라가 미친 거야. 중간에 3배나 뻥튀기를 해먹는데, 아니, 삼성폰이 외국에서 30만원짜리를 왜 우리나라는 86만원 주고 사야 되냐고. 외국에서 파는 거 우리나라에서 못 써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요, 통신 방식이 달라. 우리께 CDMA인가 이래갖고 통신 방식이 달라.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거를요, 우리나라에서 못 써요. 막아놨어, 우리 정부에서. 결국 이게 통신사하고, 그러니까 이 통신사랑 전자회사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통신사에서 사가지고 그걸 판단 말이야. 그럼 결국 아이폰 값은요, 거의 통신사가 다 먹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 왜 지랄이냐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3배를 주고 전화기를 사야 되냐고. 30만원이 약정 할인. 그 약정이 뭐냐. 2년 동안 계속 쓰면 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에서 86만원 주면 2년 약정 안 해? 30만원이 약정 할인이라는 사람 대답해봐봐. 우리나라에서 86만원 주고 사면 2년 안 써도 돼? 약정 아니야? 어디서 개소리야. 우리는 약정에서 86만원이고 외국은 약정에서 30만원이고 어디서 지금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그 86만원짜리를요 10만원, 그러니까 원래 96만원이야. 삼성 갤럭시 노트4가 우리나라의 판매 가격이 96만원인데 그 단통법에 의해서 10만원 지원금을 받아 86만원이래. 갤노트4는 36만원 아니야. 단말기 보조 36만원 안 해줘. 아주 우리 국민을 등신 취급한다니까? 아니 96만원 주고 사서 약정 없이 쓰는 거면 말도 안 해. 약정 건다니까? 2년 약정에 30개월 할부로 해서 96만원 사라는 거야. 진짜 개새끼들이라니까요? 국민 알기를 완전히 호갱으로 알아, 호갱. 그래서 고객님이 아니라 호갱님 그러잖아. 이거 불매운동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요, 약정은 2년이야. 2년 동안에 해약하면 안 돼. 할부를 30개월로 걸어. 할부를 30개월로 걸고요. 그 할부를 30개월 안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위약금을 내래.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보니까 이게 중국 염가폰을 국내에 또 유통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국산 폰 사가다가 우리나라에 파는 무역업자들. 내나 대기업 꼬봉이겠지. 그런 새끼들이 일부러 더 이런 분위기를 만드나 봐. 가난한 서민은 중국 폰 쓰고 부자들은 비싼 폰 써라 이러는 거야. 그 얘기 계속해서 추적해 가도록 합시다.
다음 이제 판교 얘기로 넘어갈게요. 판교 사고 이야기. 판교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제가 그 소식을 접한 게 저녁 8시경이었어요. 예. 사고는 6시경에 난 거죠. 사고가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고,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게 한 8시 정도 된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방송 접을 때쯤 돼가지고 얘기를 들었어. 원주 있을 때.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사고 당일에요. 사람이 그렇게 수십 명이 죽었잖아. 행사 끝까지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잖아. 죽거나 다쳤잖아. 그런데 사람이 한쪽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대 왼쪽이었대요. 무대 가까운.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죽고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불꽃놀이하고 행사 끝까지 다 했대. 사고 난지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사고 난지를 몰랐을 수가 없다니까? 거기 사람이 가득 있기 때문에 몰랐을 수가 없는 데라고. 그 현장에 보셨잖아요. 현장 사진 보셨죠? 사람들 올라가 있는 장면. 사람들 떨어지면서 비명을 얼마나 질렀겠어.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바로 무대 앞인데? 뒤쪽에서 보던 사람들도 이게 무대 바로 왼쪽이었다며. 무대 앞쪽. 모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날 금요일날 현장에서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불꽃놀이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막 문자로 오더라고. 설마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맞는 말이야. 주최 측이 몰랐대, 아예. 수십 명이 죽었는데. 노래 3번째 부를 때 사고 터졌어. 노래가 커서 몰랐다. 지랄을 하고 앉아있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그 걸그룹 이름으로 도배를 했어. 포미닛. 그러면서 포미닛 전에는 사람이 없다가 포미닛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다. 그러면서 걸그룹 사고. 그게 걸그룹 사고야. 왜 포미닛 사고냐고. 그러면서 어떤 놈들이 이제 포미닛으로 도배를 했던 거야. 그러다 이제 포미닛 팬들이 막 방어를 했더만 이게 무슨 걸그룹이 일으킨 사고냐. 왜 포미닛을 자꾸만 이름을 올리냐. 이러면서 이제 말이 많았어. 그 다음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장에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의 규정상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안전요원 명단을 쓰게 돼 있어요. 그거 알죠? 하다못해 집회를 하더라도요. 안전관리요원 명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명단에 안전요원을 반드시 명단으로 적게끔 되어 있어. 근데 안전요원 이름을 막 적은 거야. 진짜 안전요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전요원은 없고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그냥 그 스태프들의 이름을 그냥 안전요원이라고 적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아무도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게 그 구조물 자체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졌다. 약하게 만들어진 구조물 위에 수십 명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사고가 터진 거 아니야. 그 다음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경기과학진흥원이 주체로 나와 있는데 경기과학진흥원은 자기네가 그랬다고 인정을 했어. 근데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우리는 주체가 아닌데 우리의 이름을 무단으로 갖다 썼다. 그러면서 발뺌을 딱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속해서 KBS와 종편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돈을 줬다. 포커스를 그렇게 맞췄어. 그지? 주최자 명단에는 경기도 들어가고 성남시 들어가고 경기도 과학진흥원인가 뭐가 들어가. 이데일리랑 주최 명단에 포스터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일단 사고가 딱 터지니까 경기도하고 성남시에서 우리는 이 행사 주관자가 아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데일리가 그냥 갖다 쓴 거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현장에 사고 수습하러는 나왔어. 성남하고 경기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러면 경기도도 똑같이
자기네 주체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잖아. 그런데 KBS, MBC, SBS 종편은 전부 다 이 성남시가 뭐 원래는 해명과 달리 이데일리에 돈을 줬다. 1,100만 원을 줬다.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어? 기사 알고 보니까 성남시가 준 돈은 행사비가 아니라 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준 거야. 광고비. 그 광고비를 준 건데 그 돈이 성남시의 해명이 사실과 달라. 계속 그 뉴스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죠? 자, 뭐라고요? 이 행사 현장에 안전요원 명단은 있는데 안전요원인지 몰랐대잖아. 행사 스태프들 이름을 그냥 써서 올려놓은 거야. 행사 스태프 이름을 그냥 형식적으로 써서 올려놓고 그리고 사고가 터진 거야.